안녕하세요. 저는 육순을 넘긴 사람으로서 삶을 보다 부드럽고 천천히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이 부담스럽고 외롭고 지루한 나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게 있어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 열리는 문이자 제가 천천히 살 수 있는 삶의 또 다른 단계이며 더 이상 직장 스트레스도 없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무거운 걱정도 없습니다. 퇴족이라 보기보다는 예전에 바빠서 우연히 놓쳤던 것들을 즐기는 기회로 본다. 하지만 제가 이 나이가 된 후에 깨달은 한 가지는 건강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먹고 매일 운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신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삶은 여전히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해질 수 있다. 몸은 세월이 흐르면서 늙을 수 있지만 마음이 젊음을 유지한다면 나이는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삶은 일과 가정, 책임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고 사회의 압력에 따라 달리기에만 몰두한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멈추고 우리가 더 이상 미래의 계획에 바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공허하고 소외된 상태에 빠진다. 그들은 더 이상 가치도 없고 추구할 목표도 없다고 느낀다. 나는 우울한 기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늙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이전에 잊고 있던 간단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외로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삶은 항상 일, 가족 책임, 사회적 관계로 바쁘다. 우리는 항상 옆에 누군가 있고 이야기할 동료가 있고 데이트할 친구도 있고 돌볼 자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삶의 리듬이 느려지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친구도 줄어들고 있다. 약속도 희박해지고 메시지도 예전만큼 많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심지어 내가 더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인가? 라고 자문하기도 한다. 잊혀진다는 느낌은 덧없는 슬픔일 뿐 아니라 정신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고 좋은 습관을 유지할 동기를 잃는다. 외로움을 사는 노인들은 우울증, 기억력 저하, 심지어 신체적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다. 체력 관리 못지않게 정신 건강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으며 외로움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고 연결고리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 스스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여전히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질구레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집을 돌아다니는 대신 밖으로 나가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그룹들을 찾으세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심지어 악기를 연주하는 것까지도 모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다채롭게 느껴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들을 통제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자신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또한 새로운 친구 서클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림 교실, 헬스클럽, 심지어 공원에서 하는 간단한 대화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연결은 우리가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외로움은 노년기에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변 세상과 연결하지 못하게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쁨을 찾고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한 노년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 가치가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 당신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순간을 능동적으로 만드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살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도 늙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변 세계를 탐험하는 정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활기차다고 느낄 것이다. 마음을 항상 맑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다. 독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더 잘 이해하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지식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훈련시켜 두뇌를 항상 유연하게 만든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습관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기록하고 창의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또는 심지어 악기 연주와 같은 예술 활동도 항상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신들을 위한 특별 수업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있다. 노인을 위한 댄스 수업에서 활기찬 운동복을 입고 K-팝 음악에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노파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새로운 춤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각각의 동작에서 즐거움을 즐긴다. 또한 그림 그리기 수업, 서예 교실, 심지어 노인들을 위한 외국어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60, 70대들은 여전히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열심이다. 취직이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하고 삶에 새로운 발견이 항상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런 활동이 마음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 기회와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다. 한 수업에 참여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교류하고 이야기하고 친구를 사귀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며 함께 공유하고 격려하며 학습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결코 너무 늦지 않다. 우리는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최고가 될 필요도 없고 재미와 흥미만 있으면 된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노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나이든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발견하는 한 삶은 항상 기다리고 있는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노년은 두렵지 않지만 왕따는 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주말마다 만나는 친구들, 가족들 모두 함께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에 바쁘고 친구들도 다른 갈림길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외로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립은 노인 우울증의 큰 원인이다. 더 이상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만남이나 모임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고 잊혀진 것처럼 쉽게 느낀다. 이 감각이 오래 지속되면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분이 나빠지고 의욕을 잃고 심지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죠. 단지 그들의 삶에 대해 묻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전화기를 들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때때로 짧은 대화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같은 세대 사람들이 모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운동하고 체스를 두거나 단순히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 동아리에 가입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연결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밖으로 더 나가는 것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고 이웃들과 웃고 지인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세계가 여전히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폐쇄적인 생활을 택하지 않고 지역사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문화회관이나 사찰에서는 명상교실, 독서회, 문화교류회 등 노인들끼리 서로 만나고 나누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이곳은 노인들이 여전히 관심을 받고 사회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오락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노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을 지원하거나 무료로 가르치거나 자선 주방에서 돕는 것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선택한다. 이러한 일은 그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치고 필요로 하는 느낌을 준다. 그들은 봉사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립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외로움은 노년의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는 움츠러들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을 고립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밖에는 우리가 삶에서 기쁨, 결속,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지대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 그렇다고 삶이 외로워지거나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을 가족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복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즐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은 가족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의미 있게 나날을 즐길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 시간을 즐길 줄 안다면 혼자 사는 것은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존재가 부족해서 슬퍼하는 대신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전에 바빠서 할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자. 이제는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탐구하며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 고요함을 즐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매일 아침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명상은 정신적으로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건강도 향상시켜 신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명료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여러분이 창의력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적거나 아니면 그냥 짧은 이야기를 써보세요. 아무도 읽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관상용 나무를 가꾸는 것도 훌륭한 습관으로 삶의 공간을 푸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만질 때 편안한 느낌을 준다. 만약 여러분이 동물을 사랑한다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도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즐거움과 유대감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자연을 즐기기 위해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시골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다. 그들은 야채를 재배하고 정원을 가꾸고 하늘과 가까운 삶을 사는데 시간을 보낸다. 정원 가꾸기는 건강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심은 나무들이 나날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성취감을 준다. 또 어떤 이들은 매일 아침 모래사장을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파도의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의 작은 마을들을 선택한다. 당신이 어디에서 살기를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소박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독립을 즐기고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외로운 여정 대신 의미 있는 여정으로 만들어라. 노년은 누군가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인생은 특히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항상 기쁨과 좋은 일로 가득 찬 것은 아니다. 당신이 삶에 대해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심지어 실망하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거나 가족이나 사회에서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느낄 때 또는 단순히 옛 추억이 떠올라 공허함을 느끼게 할 때일 수도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참거나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슬픈 생각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녀, 친구 또는 당신이 믿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놓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의지할 어깨가 필요할 때가 있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지속돼 정신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과 전문의나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노인 우울증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종종 무시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노년에 당연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정신생활을 할 자격이 있다. 한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러 지역사회 단체들은 노인들이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소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무료 상담소를 개설했다. 또한 많은 노인 클럽과 모임은 사람들이 만나고 공유하고 공감을 찾는 장소가 되었다. 때로는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도 같은 일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슬프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나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고 당신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다. 슬픔이 당신의 삶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연결을 찾고 당신의 여정에 귀 기울이고 함께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반드시 큰일이나 위대한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삶의 작고 소박한 것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일과 명성, 가족의 책임에 따라 달리기에 몰두했지만 평범한 순간을 즐기는 법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의 리듬이 느려지면 그 어느 때보다 단순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은은한 향이 공기 중에 퍼지는 아침 따뜻한 차 한 잔만으로도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옛 노래가 우연히 들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려 현재의 걱정 없이 갑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아니면 조용한 오후 베란다에 앉아 조용히 저녁 노을이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 그 순간들은 단순하지만 영혼을 진정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있다. 단지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즐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요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즐거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매일 당신이 겪은 좋은 일을 적어도 한 가지 적어라. 아침 상쾌한 바람, 친척들로부터 온 안부 메시지, 혹은 그저 시름 없는 평화로운 날일 수 있다. 이것은 비록 가장 사소한 것에서도 삶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공원이나 강둑을 따라 천천히 걸으세요. 자연과 연결되면 몸은 더 건강해지고 마음은 더 편안해진다. 때때로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단순히 사람들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좋아하는 카페에서 자신에게 보상을 하세요. 또는 여건이 된다면 먼 여행이든 교회에 바람 부는 날이든 새로운 곳을 여행하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을 재충전하는 데 시간을 보내세요. 이러한 소박한 것들은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인생을 화려하게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항상 가볍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에 관해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건강한 식습관을 먹고 운동을 하고 과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건강은 육체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신 건강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질과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즐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일이나 자녀로 바쁘지 않을 때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다. 하지만 외로움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우리 스스로 즐거움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을 즐겁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 하루하루를 살 가치가 있는 날로 만들어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과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웃과 연결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전화로 친구와 대화하거나 심지어 소셜 네트워크 상의 그룹에 가입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부이고 경청되고 공유되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게다가 천천히 살고 매 순간을 즐기세요. 젊었을 때 우리는 종종 시간을 달려 일, 가족, 책임감으로 항상 바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우리가 주변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천히 차 한 잔 마시고 산책하며 피부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오래된 노래를 듣고 좋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도록 시간을 가져보세요. 현재를 즐길 줄 알게 되면 이 삶에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라. 오직 젊은 사람만이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좋은 대우를 받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면 스스로 요리하거나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세요. 미용을 하고 싶다면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취미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고 시간을 내어 추구하세요. 노년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더 천천히,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이다. 마음을 돌보고 마음을 항상 신선하고 활기차게 유지함으로써 매일을 기억할 만한 날로 만들어라.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낙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